1368년에 건국된 명나라는 276년간 대륙을 통치했지만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 멸망합니다. 명나라 멸망의 과정에는 명나라 최후의 명장이라 불리던 원승환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그것은 명나라 쇠락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역사의 첫 번째 편으로 어떻게 명나라가 멸망의 과정을 걸었는지 아득한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명나라 말기에 와서 북쪽의 후금의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나라는 어지러워집니다. 만역제 시대에 임진왜란에 파병을 하면서 국력을 소진한 게 주요 원인이란 학설도 있지만 만역제가 너무 국정을 소홀히 해 1622년 숭정제가 물려받았을 때에는 이미 나라 살림이 거덜난 상태였습니다. 원숭환은 본래 문신으로 지휘관을 보필하는 일을 하였으나 능력을 인정받아 1622년 병주에 부임했는데 후금과의 최전선 방어지역인 산회관의 방비를 스스로 지원합니다. 산회관을 맡은 원숭환은 방어를 위해 200리 앞에 영원성을 구축하는데 성은 높이 10m, 두께 기저부 10m, 상단부 8m로 1626년 후금과의 영원성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당시 후금의 기병은 막강했으나 원숭환은 서양식 대포인 홍위포를 다량 배치하고 포병을 육성하여 강력한 화력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원승환은 주변 요새에 군사를 배치해 요서 일대에 강력한 방어선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두고두고 후금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숭정제는 즉위 초기에는 전횡을 일삼던 환관 위충현의 세력을 제거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후기에 와서는 다시 환관을 중용하여 당쟁이 격화됩니다. 후금의 침략으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내게 했고 1628년 이후 연이어 발생한 심각한 가뭄과 수해로 농민들의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명조정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역참을 폐지했는데 갑자기 생계를 잃은 역졸들과 식량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들이 농민 반란에 가담하여 반란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고 특히 산시에서 일어난 이자성의 농민군은 엄청나게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 당시 원숭환은 명장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의심이 많은 숭정제와 적대적 당파 세력의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숭환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문용 처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도에 주둔하던 수군 좌도독 모문용은 권한을 이용해 조선을 압박하고 해적과 같은 짓을 일삼아 부를 챙기던 인물로 원숭환이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상방보검의 권한을 이용해 처형을 하게 됩니다. 상방보검은 부하를 누구든 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황제의 하사품으로 탐관오리를 척결한 것이지만 함부로 황제가 신임하는 고위관리를 참수했다는 이유로 그 비호 세력과 황제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는 최적 루트는 요서를 지나 산회관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숭환이 지키는 요서를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고 뼈저리게 느낀 후금의 2대 황제 홍타이지는 하북 북방의 장성 일대로 침입하는 길을 택합니다. 만리장성을 넘은 후금의 군대는 대대적인 약탈을 하면서 북경 일대를 초토화하고 1629년 10월 26일 수도인 북경까지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후금 군대에 당황한 북경 시민들과 숭정제는 후금군이 어떻게 산회관을 뚫고 왔는지 의아해했고 원숭환이 길을 내주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북경 소식을 들은 원숭환은 급히 군대를 모아 11월 17일 북경에 도착했고 북경을 포위한 후금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그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원숭환에 대한 숭정제의 시기를 간파하고 있던 홍타이지는 반간계를 써서 원숭환이 후금과 결탁하여 북경을 함락시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결정적으로 의심을 하게 된 숭정제는 원숭환의 군대를 조성 밖에 있게 하고 군량에 대해 논의할 게 있다는 구실로 원숭환을 불러들인 후 그를 구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1630년 8월 16일 원숭환은 황제를 속인 죄와 모반죄로 온몸을 칼로 난도질 당하는 능지형에 처해집니다. 원숭환의 죽음은 명나라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원숭환이 죽자 그의 부하들의 상당수는 목숨을 구해 후금으로 투항을 했고 국경을 지키는 군대에서는 황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1644년 이자성은 시안에서 대순을 건국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북벌을 시작해 4월에 북경을 포위하였고 4월 25일 북경이 함락되자 숭정제는 결국 처첩과 딸을 죽이고 자신도 경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1644년 4월 5일 산회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청나라에 투항하여 오삼계의 군대와 청나라의 8기군이 연합하여 이자성의 군대에 맞섰고 5월 북경을 함락시켜 이자성은 도망가고 대청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명나라의 멸망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원숭환이 살아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게 후세 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나라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했지만 능지형을 당하고 숨져간 원숭환. 승정제는 나무에 마지막 목을 매는 순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원숭환의 모습이 눈에 환영처럼 어른거리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거대한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인간의 발버둥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서글프게 다가오네요.